이렇게 딱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현재 시제를 표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과거 시제도 표시를 하는 거고 미래 시제, 뭐 조동사 이것도 표시를 하는 거였어요. 현재 시제라고 표시를 하는 거는 이 내가 말하는 그 발화, 그러니까 말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시제로 되어 있지만 그 시간이 꼭 현재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사의 표시를 가지고 얘는 현재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약간 그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시제가 과거 시간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있고 현재 시제가 현재 시간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있고요. 현재 시제 그 모양이 동사의 형태가 미래 시간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과거 시제 표시가 그 동사의 형태가 과거 시간을 말할 때 할 때도 있고 현재 시간에 대해서 의미할 때도 있고 이것이 미래에 대해서도 의미를 하거나 미래 시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시간이나 조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이건 이제 좀 미래 시제는 조동사 부분에서 언급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형, 다시 말하면 현재형 동사 형태, 현재형이 반드시 현재 시간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현재 시간 그러면 지금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동사의 현재형이라고 해서 꼭 지금, 현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형은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말하는 시간과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정말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실황 중계. 그리고 어떤 시범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어떤 걸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현재형을 쓰고요. 현재 시제는 과거와 미래의 상태까지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예문을 통해서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가 습관적인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가 과거에 일어났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표현하는 데 쓰이기도 하는데요. 핵심은 요거입니다. 요거. 습관적인 상태. 그러니까 이따가 뒤에 보겠지만 현재 시제로 쓰이는 것이 구조화되어 있는 어떤 일이나 사건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구조화됐다면 과거부터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졌을 거고 그 구조가 미래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얘도 설명이 되고 얘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그 예문을 보면 자, 이거는 그냥 시범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물을 끓이고 기호에 맞게 소금과 후추를 추가하세요. 라는 말을 제가 지금 할 때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스파게티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 자체를 설명을 할 때 어떤 시범을 보이거나 어떤 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현재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물을 끓이실 거고요. 뭐 기호에 맞게 소금과 후추를 추가해 주세요. 라는 그 말이 추가해 주라? 미래 아닌가? will로 써야 되는 게가 그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스파게티를 끓일 때는 물을 먼저 끓이고 후추와 소금을 추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렇게 패턴화, 구조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한번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물을 끓여라.
boil the water. water. 그 다음에 요거를 먼저 해야 돼요. 추가해라. 소금이랑 후추를 추가해라. And add the salt and peppers. 네. 그 다음에 기호에 맞게. 이게 조금 For 어려운 the 표현이죠. taste. 보통 너의 기호 그럼 입맛이잖아요. 입맛. 그러니까 your taste인데 너의 기호에 맞게라는 건 다시 말하면 너의 입맛을 목표로 소금과 후추를 추가해라라는 뉘앙스예요. 너의 입맛과 그 너의 기호에 맞게 추가하라라는 거에서요. 그게 일종의 목적지가 돼서 전치사 to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boil water, add salt and pepper to your tast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치사들 같은 경우 어떻게 쓰느냐는 제가 그 나중에 전치사 쪽 나갈 때 설명을 다 드릴게요.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돼요. boil, Boil waters, add. water and salt and pepper to your taste. 네, 맞습니다.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Boil water, add salt and pepper to your taste.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혹시나 녹화가 되는 거여서 혹시나 음소거 죄송해요. 이거 아닌데? 다 해서 하셨군요. 이거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길을 물어봤어요. 거기 어떻게 가나요? 그러면 신호등까지 가서 왼쪽으로 도세요 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will을 쓰세요. will.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해서 will 뭐 이렇게 집어넣을 것 같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은 이 길이 내가 말하는 그 순간에만 그 길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얘는 완전 고정된 장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현재형으로 써줍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방법을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시범을 보이는 것은 그냥 현재 시제로 써주시면 돼요.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에도 you will이 아니라 그냥 you go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먼저 해보면 신호등까지 쭉 가라예요. 그러면은 우선 뭐 너는 간다, 쭉 간다, 신호등까지 요거까지 먼저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각자 한번 그냥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너는 간다, 쭉 간다, 신호등까지. 그러고 나서 돌아라, 왼쪽으로 돌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서 내가 이렇게 틀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내가 잘 모르는 영어 부분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치사인지 아니면 시제인지 아니면 동사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되니까 그런 것도 중심적으로 이제 그래머지에서 다룰 때 더 열심히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ou go straight onto the traffic lights, then you turn left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다 can을 쓰세요. can, 조동사 can. 이렇게 돌 수 있고요. 돌아서 이렇게 왼쪽으로 갈 수 있어요.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하셔서. 근데 조동사 can을 딱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can이라는 것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너가 신호등에서 만약에 캔을 넣었으면 너가 신호등까지 쭉 갈 수 있어 라는 것은 너의 능력으로 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조동사를 쓰게 되면은 이제 약간 뉘앙스가 이상하게 됩니다. 너의 능력으로 가봐라. 약간 그렇게 돼가지고요. 그냥 현재형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 역시나 그냥 사실이에요. 이 도로 자체는 변하지 않은 거고
그냥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너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너가 찾을 수 있거나 없는 것도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현재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두 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You go straight on to the traffic light, then you turn left. You go straight on to the traffic light, then you turn left. 이렇게 되고요. 요 on은 전치사보다는 이제 부사입니다. 부사. on이라는 것이 쭉 이어진다라는 거여서 여기 보면 이렇게 쭉 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straight on 이렇게 전치사 부사를 추가적으로 써준 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면 현재 시제는 물론 과거와 미래의 상태도 나타낼 수 있다입니다. 지금 금은 은보다 무겁다. 내가 이 말을 지금 이 말을 하더라도 금이 은보다 무거운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현재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좀 쉬우실 거예요. 이제 뒤로 가면서 조금 이상하게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뒤에 가셨을 때도 좀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금은 무겁다인데 더 무거우니까 무거운이라는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무거운이라는 게 heavy 이고 그것의 비교형은 heavier 이죠? 그러면 금은 무겁다, 더 무겁다. 현재형으로 문장을 만들면 gold is heavier than silver 이렇게 됩니다. gold is heavier than silver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 각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읽을 때도 이렇게 그냥 읽으시는 것보다 약간 금은 무거워 막 이렇게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장 읽으시면 훨씬 머릿속으로 문장 말해서 이렇게 스피킹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세요. 자, 이거 두 번씩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Gold is heavier than silver. Gold is heavier than silver.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폰지밥이 2 더하기 2는 4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2 더하기 2는 4다라고 말을 안 할 때도 과거에도 누군가가 말할 때도 다 얘는 2 더하기 2는 4다 라고 우리가 딱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현재용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2 더하기 2를 영어로 하면 2 더하기 2. 보통 2는 투고 이제 우리가 마트 가면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고 할 때 그걸 간단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원풀 원, 원풀 원 이렇게 하잖아요. 원풀. 이거 원풀로 샀어. 뭐 이렇게 사잖아요. 아니면 두 개 사면 하나 더 주는 거를 투풀 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 더하기 2는 사다. 그러면 요거가 문제인데요. 요 표시는 는 표시잖아요. 는. 그래서 그거를 equals가 돼서요. 2 plus 2 equals 4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 plus 2 equals 4. 자, 이거 앉은 곳에서 두 번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plus 2 equals 4. 2 plus 2 equals 4. 네. 자, 그 다음에 이 강아지가 배고프대요. 지금 얘가 현재 배고프다고 말을 해도 얘는 사실은 이 배고프다라는 말을 지금 할 뿐이지 배고픈 상태는 그 전에서부터 배고팠던 거죠. 그리고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말한다고 해서 바로 배가 불러지는 게 아니라
밥을 먹어야 배불러지는 거기 때문에 배고파요 라고 말을 할 때 얘는 그 전부터 배고팠던 거고, 즉 다시 말하면 과거에서부터 배고팠지만은 현재까지 배고프면 그냥 현재 배고프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I am hungry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I am hungry 했을 때 나는 배고파. 아, 나는 지금 배고픈 상태구나. 지금 배고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그래머지를 공부를 하셨고 이제 영어 원서 같은 걸 읽으실 때도 아, 이게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는 얘가 배고프다고 느꼈고 지금 배고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느끼는 이 생각의 뭐랄까요? 플로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흐름들을 이렇게 익혀두시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를 가죠. 지금 지금은 저녁 시간이니까 학교를 가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렇지만은 아이들 학교 어떻게 가요? 라고 할 때, 아, 그들은 걸어서 학교 가요. 라고 지금 말한다. 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어보자. 얘네가 지금은 8시 저녁이니까 내일 학교에 걸어갈 테니까 they will, will은 미래니까 they will 이라고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 가는 거는 학교를 가는 방법이고 이미 패턴화가 되어 있는 거죠. 이미 패턴화가 되어 있어서 학교는 걸어간다라는 사실이 이미 습관적으로 상태가 딱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제도 걸어갔고 일주일 전에도 걸어갔고 내일도 걸어갈 거고 모레도 걸어갈 거기 때문에 이 사실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제 학교 어떻게 갔어? 라고 할 때도 어제 학교 어떻게 갔어? 라고 질문을 누가 해도 현재형으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they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그들은 간다, 학교 간다, 걸어서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요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말과 영어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바꿀 때 어려운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표현하기에 걸어서 학교 간다잖아요. 그럼 우리말로 따지면 그들은 간다, 학교 간다를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걸어서를 뒤에다 어떻게 붙여야 되지 되게 고민을 하시거든요. 이 문장을 만드실 때. 근데 이제 간다라고 할 때 걸어서 가는 거니까는 they walk to school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요렇게 걸어서 간다, 요런 것들을 이렇게 딱 줄여서 이렇게 연습하는 또 그런 게 있기도 있어요. 네. 내년은 요거를 해보. 네. They walk to school. 이렇게 됩니다. They walk to school. 자, 그들은 학교에 걸어가. 그러니까, 어저께 비 왔는데 아이들 학교 어떻게 갔어요? 라고 했어. 어저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혹은 내일 학교 어떻게 가요? 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이미 패턴화됐고 습관이 된 거라면 구조화된 거라면 그냥 현재형으로 쓴다 입니다. They walk to school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어제에 대해서 물어봤어도 they walk to school 내일에 대해서 물어봐도 they walk to schoo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런던에 간다예요. 자, 이거는 이 사람이 이것도 역시나 일주일에 3번 런던을 간다라는 이미 습관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패턴, 습관, 패턴, 구조화. 이것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습관, 패턴, 구조화.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3번 런던에 간다예요. 그러면은 나는 간다 런던에 요거부터 잡아야 되거든요. 나는 간다 런던에 그리고 일주일에 3번. 그럼 3번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three times 그 다음에 일주일에 a wee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 go to London about 3 times a week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런던에 그냥 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간다면은 요 go가 walk to London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 비행기 타고 간다라고 하면은 I fly to Lond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가 어떤 수단이나 방법까지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하셔도 재미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는 시끄럽게 말한다예요. 이것도 어저께 누구를 봤는데 그 사람 어, 어때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시끄럽게 말한다라는 이미 그 사람한테 고착화된 그 사람의 습관이 되어버린 성향,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지금 그 사람이 시끄럽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시끄럽게 말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상태,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현재형으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시끄럽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he speaks loudly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시제라는 것이 지금 내 눈앞에 이게 그대로 벌어지는 것만 현재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벌어지지 않고 지금 여기 내 눈앞에 있는 게 아니더라도 이게 패턴화가 됐다면 혹은 이게 습관이 된 상태라면 현재형으로 쓴다. 이거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형 그러면 현재 시간 지금 일어나는 거 요걸로 딱 그냥 규정을 지으셔서 현재형을 쓰길 되게 조심스러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제는 과거에 일어났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입니다. 요거를 만약에 영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나의 새로운 일을 다음 주에 시작한다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해주면 다음 주는 미래이기 때문에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 자체가 시작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막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래 그래도 우리말은 뭐 시제 표현을 대충 한다니까 will인가 이렇게 막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현재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은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현재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나는 시작한다. 나의 새로운 일을 다음 주에 문장을 만들면 I start my new job 그 다음에 next wee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현재 시제로 쓴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여기에 조동사 will을 넣으면 그 will을 이번 주에 그래머지에서 공부를 하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will이라는 게 음, 예상하고 추측하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명확한 거. 내가 지금 이 현재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과거든 미래든 확실한 거, 분명한 거는 그냥 현재형으로 써줍니다. 현재형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를 넣는 순간 이 사람이 다음 주에 새로운 일을 할 거야 라는 건 한다와 의미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next week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과 같이 쓰였더라도
이 사실 자체가 명확하고 바뀌지 않는 거라면 현재형으로 써줍니다. 아무리 미래에 일어날 일이어도.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 아이들이 내일 학교에 가더라도 학교를 맨날 걸어갔기 때문에 내일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도 명확합니다. 현재 시간에 명확하게 패턴화 되어 있는 거. 얘 그러니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시점에 다음 주에 일을 시작하는 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냥 현재형으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는 과거에 일어났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가 됩니다. I start my new job next week.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 기차는 8시 정각에 떠난다예요. 기차 시간 테이블 이렇게 보니까 8시에 그 KTX 7471호가 8시에 부산으로 간다고 치면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이제 8시에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7시에 친구를 만났어요. 7시, 8시 1시간 전 7시에 친구를 만났어요. 과거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7시에 친구를 만나서 친구가 아닌데, 미래 상황이구나. 7시에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서 친구가 너 기차 몇 시 기차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7시니까 지금이 7시고 기차는 8시에 떠나니까 그 기차는 8시에 떠난다 라고 할 때 미래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8시에 떠난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미래에 떠나는 것도. 예를 들어 지금이 9시예요. 그러면은 이미 1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기차 몇 시에 떠났어? 라고 과거로 물어봤어도 그 기차는 8시에 떠난다 라고 현재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얘는 왜냐하면 기차, 열차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the train leaves at 8 o'clock 입니다. 8시에 기차가 8시에 떠난다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기차가 이미 떠난 상태여도 그 기차는 8시에 떠나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기차가 8시에 떠날 거라고 이야기할 때도 역시나 현재형으로 써주셔야 돼요.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차 떠났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기차 8시에 떠나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로 그 기차 떠났니? 라고 과거로 물어봤어도 그 기차는 8시에 떠나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그 기차 몇 시에 떠나? 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 기차는 8시에 떠나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까는 과거형으로 물어봤어도 미래형으로 물어봤어도 현재형으로 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어서 그냥 편하게 현재형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The train leaves at 8 o'clock. 그 다음에 이건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해가 6시에 뜬다예요. 그러면은 내일이기 때문에 tomorrow잖아요. 이게 이제 tomorrow, next week 이렇게 미래를 나타낸 거랑 같이 말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will이에요. will. 그래서 얘를 내일 해가 6시에 뜰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뜰 거야 라고 해서 미래형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 자체는 내일 해가 6시에 뜨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해가 6시에 뜨는 거는 과거에도 해가 떴고
앞으로도 해가 뜰 거기 때문에 내일 해가 뜬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나 현재형으로 써줘야 되고요. 이거를 그러면은 영어로 한번 바꿔보면 해는 뜬다 6시에 내일. 이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는 뜬다 6시에 내일. The sun rises at 6 tomorrow.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will을 쓰는 게 아니라 내일 상황이어도 얘 해가 뜨는 거는 비정사실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형으로 써준다가 그냥 이거고요. 근데 사실은 어, 예를 들어 여기에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책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머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랑 어,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래머지 이번 주에 이제 위를 배웠을 때 그때 여기에 그 두 문장을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서 어, oil floats on water. 그래서 기름은 물 위에 뜬다. 이건 항상 현재형으로 써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oil will float on water 해서 will을 쓸 때도 있다라고 또 언급을 드렸었던 게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현재형으로 써야 돼요. 요건 현재형으로 쓰는데 만약에 어떤 책을 보거나 그럴 때 will을 썼다. 그러면은 요거는 네, 이게 이제 약간 그거예요. 요거는 어떤 어투냐면 내일 해는 6시에 뜬다. 이거고 여기에 will을 넣게 되면 내일 해는 6시에 뜰 거야. 이렇게 약간 그게 해 뜨는 걸 약간 움직임, 동작, 동적으로 언급할 때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막 그렇게 따지면 어렵고 우리는 지금 시제에 대해서 기본 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해가 떠오르는 것은 과거에도 떠올랐고 현재도 떠올랐고 내일도 떠오를 거기 때문에 예상하는 거잖아요. 지금 충분히 100%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현재형으로 쓴다. 이것도 구조, 패턴, 습관 요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패턴화된 거. 해가 떠올라서 지는 패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현재형으로 써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예요. 그러면은 뭐 어저께도 돌았고 지금도 돌 거고 내일도 돌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과거에 일어났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냥 표현을 해주는 거죠. 얘도 역시나 패턴, 구조, 이미 잡혀 있는 그런 사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거를 영어로 바꿔보면 지구는 움직인다, 돈다, 주위를, 태양의 주위를 혹시 영어로 바꿔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움직인다, 주위를, 태양의 주위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도 하나, 태양도 하나라고 해서 너를 쓴다라는 거 이거는 또 이제 그 그래머지 앞부분에서 살짝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이렇게 되고요. 원래 대명사로 원래 캐피털 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쉬우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세요. 자, 행동은 말보다 크게 행동한다예요. 그러니까 크게 말한다. 그러니까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행동은 action, 말은 words 있고, 크게 말한다. 아까 뭔가 크게 말한다. 얼핏 비슷한 표현이 앞에 있었고요. 그럼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행동은 말한다. 더 크게 말한다. 말보다. 문장을 만들어 보면 action speak louder than words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는 시끄럽게 말한다. He speak
loud. 곡이 이 speak loud 여기에서 이제 비교급으로 되니까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이렇게 됩니다. 그걸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속담, 뭐 격언, 뭐 명언 막 이런 것들 그냥 다 현재형으로 다 표현한다. 요거고요. 자, 요거 한번 두 번씩 읽어볼까요? 같은 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현재형은 현재 시간에 걸쳐 두루 유효한 구조적 사실 요거 구조 요거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나중에 시제가 헷갈리거나 혹은 뭐 내가 이걸 현재형으로 써야 되지 어떻게 될지 막 고민할 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구조로 잡혀 있는 거라면 구조 다시 말하면 뭐 패턴, 뭐 시간표, 뭐 열차 시간표, 뭐 습관, 뭐 이런 거라면 현재형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딱딱딱 패턴이나 습관이나 구조로 잡혀 있는 건가를 생각해서 그렇다면 현재형으로 쓰는 거죠. 이게 구조로 잡혔다는 건 내가 지금 현재의 말을 하더라도 과거를 예상을 할 수 있고 미래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진행형은 잠정적인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이거는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시작과 끝을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한 시간 범위에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알아보면 현재 진행 시제는 지금 일어나는 거. 당연하죠. 지금 얘는 말 그대로 내 눈에 보이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시제는 지금 진행하거나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현재 진행 시제에서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이제 요 부분이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 시제가 이제 어떤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때가 있는데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미래의 개인 일정과 확정된 계획. 이것도 이따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미래에 해야 할 것을 명령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거절할 때 그다음에 be going to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의도, 목적, 결정, 근거인 확신. 요건데요. 요것도 그래머지에서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겠지만 설명 들으시면 또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겁니다. 지금 제 눈에 우리의 눈에 딱 보이는 사진은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은 밥을 먹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는 먹고 있는 중이다. 저녁을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 We are having dinner now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We are having dinner n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We are having dinner now. 자, 그 다음에 이거 텔레비전 꺼도 돼 라고 상대방한테 말을 하는 거야. 너 텔레비전 끌 수 있어. 나는 지금 안 보고 있다예요. 지금 안 보고 있다예요. 그러면 너는 여기에는 이제 조동사 can이 들어가는데요. 너는 꺼도 된다. 텔레비전. 그럼 어떻게 할까요? You can 어, 어, 어. 나는 안 보고 있다. 요거를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해주면 나는 I'm 안 보고 있다. Not watching it. 이렇게 되죠. 그래서
You can turn off the television. I'm not watching i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요 문장 만들기를 하시면서 내가 어디까지 영어로 만드는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요 다음부터 안 된다. 그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명확하게 보입니다. 앞으로 영어 공부의 방향성이. 그래서 You can turn off the television. I'm not watching it. 이렇게 되고 제 예상으로는 많은 분들이 제가 딱 봤을 때는 앞에서부터 세 글자까지는 말씀을 하세요. 앞에서부터 세 글자 여기 딱 여기까지는. 근데 이 뒤에부터 이제 좀 어려워요. 여기 뒤에부터. 그러니까 제가 말씀 여기 요 앞에서부터 세 글자가 딱 시원스쿨. 시원스쿨까지입니다. 여기 여기 시원스쿨. 여기 시원스쿨. 그래서 여기까지 된다. 그러면 이제 시원스쿨을 안 하셔도 되고 여기서 요거까지 전체적으로 이상하게 나는 되네? 그러면은 요거는 뭐 야나두 야나두나 아니면은 왜 그 일방빵 그 정도, 네, 그 정도라고 이제 딱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요거 전체가 한 번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혹시나 나온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잘하신다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네. 문장을 많이 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세 글자까지 알고 멍해지시면 문법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네, 어느 정도 좀 된다 싶으신 분들은 영어 문장이 많이 노출이 되면 적응 다 이렇게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입니다. 이것도 우선은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는 것은 내가 얘는 어제도 100도에서 끓었고 지금도 100도에서 끓을 거고 내일도 100도에서 끓을 거잖아요. 그쵸? 얘는 구조화된 현상입니다. 구조화된 현상. 그럼 이거는 현재 시제로 써줘야 되죠.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 이렇게 그냥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영어로 만들면 아까 그 스파게티 만들 때 물을 끓이고 그럼 요거랑 비슷하죠. 그럼 물은 끓는다. 100도씨에서 끓는다. 섭씨 100도씨.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문장을 만들면 물은 끓는다. 100도씨에서. 그러면 water boils 이거. 그래서 이렇게 water boils at 100 요거는 이제 디그리 도가 이제 디그리예요. 우리 100도 할 때 디그리 DEGREE 디그리. 그래서 100 degree 그 다음에 셀시어스 이렇게 부릅니다. 셀시어스. 여기에서 만약에 막히셨다면 이제 전치사. 100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 100도의 점을 찍는 거기 때문에 포인트의 뉘앙스여서 at을 씁니다. at. 그래서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런데 얘는 다르죠. 주전자가 끓는데요. 주전자가 끓는다라는 것은 지금 끓는 거죠. 어저께 이 시간에 이 주전자는 끓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 눈에 주전자가 끓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현재 진행 시제로 써주셔야 돼요. 그럼 주전자가 끓고 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주전자가 끓고 있다. 그 다음에 차 끓여 드릴까요?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는 거. 보통 우리가 차를 끓인다라고 하면은 끓이는 건가? 라고 하지만 그냥 편하게 make라는 동사를 쓰잖아요. make. 그래서 커피 끓여 드릴까요? 커피 타 드릴까요? 또 그냥 make. 그래서 shall I make tea? 이렇게 되고 the kettle's boiling. 이렇게 되죠. 주전자가 끓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주전자의 그냥 일시적인 혹은 잠정적인 지금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the kettle's boiling, shall I make tea?
이렇게 되는 거고,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는 것은 얘가 그냥 잠정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된 거죠. 네, 그거를 구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시제는 구조, 현재 진행 시제는 잠정적인 현상, 내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나는 환상적인 작은 호텔에서 지내고 있어요예요. 이 사람이 나는 환상적인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호텔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다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써서 나는 지내고 있어요 하면 나는 지내고 있어요. 나는 머물고 있어요. I'm staying. 그 다음에 환상적인 작은 호텔에서 그거를 문장으로 만들면 I am staying in in a fantastic little hotel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래서 요 fantastic little hotel 요 순서도 그래머지 형용사 부분에서 이제 언급 이렇게 제가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치사는 이제 다음에 공부를 할 거고 보통 보면 이 전치사에서 in을 쓰는 경우도 있고 at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staying in, staying at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그 호텔에 머무른다고 했을 때 한다고 해서 꼭 그 호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호텔을 나와서 어딜 구경하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구경하고 있을 때도.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그 호텔 안에서 있는 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그 안에 있다라는 뉘앙스로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I'm staying in을 쓰는 거고 밖에서 그 호텔을 하나의 포인트 같은 점으로 찍는 듯한 공간, 점으로 찍는 듯한 그런 장소로 그 호텔을 바라본다면 I'm staying a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in을 쓰든 at을 쓰든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호텔이라는 장소를 나를 감싸고 있는 공간으로 지금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지도에 나온 하나의 딱 표시를 한 그 호텔로 생각을 하는지 이제 그거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I'm staying in a fantastic little hotel.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진행 시제는 어떤 상태가 진행하거나 변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이제 어떻게 지내니? 라고 하니까 좋아지고 있어예요. 그럼 좋다라는 게 아니라 좋아지고 있어. 상황이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라고 할 때 요거는 일단 건너뛰면 요거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이거를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동사 이제 go를 써서 어떻게 해가지냐면 it's going good 이렇게 씁니다. it's going good. 그래서 how's it going? 이 질문 자체가 how's it going? 어떻게 돼? 뭐 잘 지내? 라고 하니까 it's going goo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지고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겠어요? How's it going? It's going good.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집값이라는 것이 지금 막 변하고 있는 거죠.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도 이제 현재 진행 시제고, 그러니까 넓게 보면 지금 변하고 있는 잠정적인 현상인 거예요. 딱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집값을 영어로 하면 집값, house price, 그 다음에 오른다, 간다.
가는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go up을 써서 house prices are going up again. 이렇게 되고요. house prices are going up again.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House prices are going up again. 네. 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어. 난 느껴져요. 우리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 그럼 이거는 한번 우리가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지금 우리는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영어로 하면 지금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있다. 영어로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있다. 나는 느낄 수 있어. Now we are getting close. I can feel i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get close.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현재 진행형 이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보면 나는 그녀를 토요일에 만날 거야 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I will see her 이렇게 많이 해요. will을 되게 많이 써요. will. 미래는 will. 이렇게 딱 그게 되게 고정화돼서 조금 네. 근데 이거 보면 현재 진행 시제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개인 일정이어야 해요. 그리고 확정된 계획일 때 현재 진행 시제를 씁니다. 그 이번 주에 그래머지에서 배웠듯이 개인 일정일 때는 현재 진행형을 쓰고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을지라도 공식 일정 그러니까는 되게 어떤 유명한 사람 그 사람들의 공식 일정일 때는 will을 쓰고 이제 그 차이에 대해서 이제 예문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우선은 자, 요거를 왜 이렇게 쓰냐면 현재 진행 시제를 쓴다라는 건 예를 들어 이걸 한번 볼게요. 좀 쉬운 걸로 가볼까? 요걸로 가볼게요. 요걸로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다시 오르고 있어요라고 제가 지금 이 말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 말을 예를 들어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말을 제가 1시간에 걸쳐서 했다고 쳐봐요. 1시간에 걸쳐서. 그러면은 내가 말을 할 때도 going up이었는데 끝날 때도 going up이겠죠. 그러니까는 이 현재 진행의 이 특성이 뭐냐면 내가 말하면서도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1시간 동안 말을 한다면 말을 시작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말을 시작하면서 나는 앞으로 가는 거. 말을 시작하면서 나는 미래로 가고 내가 처음 말을 시작했을 때는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시간으로 빠졌을 때. 그래서 현재 진행 시제는 어, 현재에서 얘가 진행될 수 있는 그 앞부분의 미래까지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 진행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어요라는 이 말은 한 일주일 후에도 적용이 되겠죠. 2주일 후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현재 진행은 움직이기 때문에 즉 미래로 앞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라는 것 자체가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도 얘가 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현재 진행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가 가까운 미래까지도 의미한다. 집값이 지금 현재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가까운 미래까지도 그것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시제는 이제 가까운 미래, 현재에서 가까운 미래에 확정된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개인 일정. 그래서 여기를 보면 나는 만날 거다. 그녀를 토요일에 만날 거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만날 거야. 얘를 영어로 하면 현재 진행 시제로 해서 영어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I'm seeing her on Saturday. 이렇게 됩니다. I'm seeing her on Saturday.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말을 예를 들어 얘를 내가 이런 의미로 토요일 날 그녀를 만날 거야라고 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 요거를 어떤 문장을 어디에서 봤다. 얘를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녀를 보고 있다. 토요일 날 보고 있다. 얘를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얘를 이게 독해를 할 때,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을 할 때, 이 사실을 모른다면, 얘를, 진행형이네. 나는 그녀를 만나고 있어. 토요일 내에 만나고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가까운 미래에 그녀를 만나는 거고, 토요일은 가까운 미래지. 현재 진행이라는 것은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까지 갈 수 있는 거지. 얘가 이동을 해서 움직여서. 그래서 I'm seeing her on Saturday.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저녁에 뭐 먹어요? 라고 할 때,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저녁, 가까운 미래, 지금 현재에서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재 진행 시제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무엇을 우리가 먹을 거냐 저녁으로, 저녁을 위해, 저녁용으로 문장을 만들면 What are we having for dinner?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are we having for dinner? 요것도 저녁으로 우리 뭐 먹고 있어요? 현재 진행, 알고 계신 현재 진행의 의미로 우리 저녁으로 뭐 먹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요것도 조금 유념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이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잠정적인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에서 조금 앞에 확정된 개인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이렇게 딱 구별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요거는 조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혹 가다가 문장 해석하실 때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요 부분이 아마 요 부분을 놓쳐서 이제 그러실 거예요. 자, 요거 보면 우리는 내년에 프랑스를 여행할 거야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영어로 문장을 영어로 만들어 봐야 되니까 우리는 여행할 거다예요. 우리의 개인 일정이죠. 그리고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어요. 내년 그리고 프랑스 이미 확정된 거죠. 확정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현재 진행 시제로 써준다면 얘는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여행할 거다. 프랑스 내년에.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우리는 여행할 거다. 프랑스를 내년에. We are traveling around France next year. 이렇게 됩니다. We are traveling around France next year. 여기에서 around 안 쓰셔도 돼요. 그냥 we are traveling France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는 이제 문장을 만든 거지만 얘를 문장으로 해석하는 상황에서 이 문장을 만났는데 얘를 그냥 우리는 여행 중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 뒤에 가서 이제 당황하는 거죠. 우리는 여행 중이다. 프랑스 주변을 내년에 뭐야 이상하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진행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는 거,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거, 이 두 개를 구별을 하셔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상황을 이렇게 딱 보시면, 아, 내년에 여행할 거라고 확정됐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 are traveling around France next year. 그 다음에 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요것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영화나 미드에서 되게 많이 보는 건데요. 현재 진행 시제가 미래에 해야 할 것을 명령하는 미래. 왜냐하면 현재 진행 시제는 바로 앞에, 바로 가까운 곳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까운 거. 그러니까 그 가까운 그 미래에 해야 할 걸 명령하거나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걸 거절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진행 시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바로 앞에, 바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는 확정된 개인 일. 이렇게 돼서 그 개인 일에서 다시 더 가면 명령을 하거나 거절을 하는 상황까지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쓰이실 거예요. 자, 이거 보면 그 치마 입고 학교 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영어 문장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나는 그 치마 입고 가는 거 아니야. 너 그 치마 입고 갈 수 없어. 그 치마 입고 가면 안 돼. 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you can not wear 혹은 you must not wear, you don't have to wear, you don't need to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학교 가는 거는 바로 앞에 일인 거고 얘를 현재 진행 시제로 쓴다. 자, 해볼게요. 그럼 만들어 볼게요. 너는 아니다. 입고 가는 거 아니다. 그치만 여기까지 만들어 보면 너는 현재 진행 시제로 너는 입고 가는 거 아니다. 그치만 you are not wearing that skirt to school.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어, 예를 들어 이거를 어떤 책에서 봤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해석을 할 때, 너는 그 스커트를 입고 있는 중이 아니다. 학교에? 뭔가 이상해요. 근데 뭔가 해석이 안 돼. 뭔가 이상해. 너 학교에 그 스커트를 입고 가는 중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꼭 기억해. 가까운 미래에 하지 말아야 될 거야. 너 그 치마 학교에 입고 가는 거 아니야? 요거를 상황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치마를 입고 있고 학교를 가려고 하는 상황, 바로 앞의 미래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You are not wearing that skirt to school.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얘는 이제 명령하는 거고 이제 거절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양말을 너무 더럽게 입어서 빨지 않겠다라는 손도 되게 싫다라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로 나는 너의 양말을 빨지 않을 거야. 아, 이걸 어떻게 용어를 하지? 빨지 않겠다라는 미래에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니까 현재 진행 시제로 쓰면 나는 빨지 않을 거다 양말. 나는 빨지 않을 거다 너의 양말을. 그럼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I'm not washing your socks. 이렇게 되죠. I'm not washing your sock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상황, You are not wearing the skirt to school. 이것과 I'm not washing your socks.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현재 진행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는 예문들, 그 예문들은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셔서 현재 진행으로 해석하면 뭔가 이상한 것들은 뭐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재 진행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는 거랑 같이 나오는 게 이 be going to입니다. be going to. 자, 근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현재 진행 시제는 지금 이 형태가 이거잖아요. 동사의 BING 형태. BING 형태. 이거는 확정된 개인 일정입니다.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재 진행은 BING 형태잖아요. 요거를 BING 형태 지금 머릿속에 요쪽에다가 딱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만 보시면 얘가 be going to입니다. be going to. 다시 말하면은 go라는 동사의 현재 진행형 시제죠. 얘가 미래를 나타내는 건데 be going. 그쵸? 그런데 혹시 to 부정사 to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to라는 것이 전치사 to라는 것이 I go to school. 그러면 나는 가는데 학교에 간다. 즉 나의 미래의 목적지를 나타낸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이 전치사 to에서 나온 거여서 이 to 부정사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to 뒤에 나오는 동사 그것이 이제 미래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다시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자, 이걸로 가주면 지금 이걸로 보면 요 travel이라는 요 동사가 이 동사가 지금 위로 따졌을 때 하나, 둘, 두 번째 칸에 나왔고 얘는 만약에 트래블을 쓰게 되면 여기에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뭐 하나, 둘, 뭐 셋, 넷, 네 번째에 나온다고 치면 훨씬 더 뒤에 나옵니다. 뒤에. 그럼 내가 문장을 말하는 이 순간에서 두 번째 칸에 나오는 동사와 내가 지금 이 문장을 말하는 이 순간에서 네 번째 칸에 나오는 동사 어떤 것이 덜 확정적일까요? 뒤로 갈수록 알 수 없잖아요. 뒤로 갈수록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be going to는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확정되지 않은 미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목적이 되고 이렇게 결정했다. 그리고 의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도, 목적, 결정으로 정한 거를 미래에 하게 된다. 이제 그런 뉘앙스고요. 그래서 의도, 목적, 결정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근거가 있는 확신,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는 확신에 대해서 말할 때도 be going to 이렇게 쓴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be going까지만 보면 현재 진행형인데 거기에 to 부정사를 썼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현재 진행형이 미래로 가는 뉘앙스. 그래서 미래가 조금 더 멀어져 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어, 이 트래블로 따졌을 때 트래블이 문장 앞에서 바로 앞에 나오느냐 뒤로 나오느냐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항상 발화점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에서 두 번째 칸이 나오느냐 네 번째 칸이 나오느냐 당연히 네 번째 칸 더 뒤에 나오는 게 알 수가 없죠. 그쵸?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이랑 일주일 비교했을 때 일주일 뒤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도, 목적, 결정. 자, 요걸 한번 보면 누가 점심 요리해요. 이거는 누가 점심 요리해? 요걸 한번 잘 들어보시면 누가 점심 요리해? 요거는 지금 요리를 한 사람 결정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누가 점심 요리해? 라는 것은 결정된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정됐기 때문에 확정됐기 때문에 요걸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Who's cooking lunc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정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확정된 거. 누가 점심 요리해? Who's cooking lunch?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걸 보시면 누가 점심 요리할까? 이거예요. 누가 점심 요리할까? 이거는 누가 할지 결정하자잖아요. 이겁니다. 결정하자라는 속뜻이 있는 거예요. 누가 점심 요리할까? 결정하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요거를 이제 영어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점심을 요리할지 결정하자. 그러니까 who's going to cook lunch 이렇게 됩니다. Who's going to cook lunch? 그래서 who's cooking lunch와 who's going to cook lunch가 좀 다르다라는 거.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 구름 보여? 예요. 이 구름이 딱 보니까는 비가 올 것 같은 먹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을 딱 보면 야, 비 오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 같은 이 구름 자체가 근거가 돼서 비를 딱 저 구름을 보니 비가 오겠죠. 그러니까는 요때에 비가 오겠다라는 것은 be going to로 써줍니다. 그러면은 보여? 저 구름? 비가 오겠다. 이거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see those clouds. It's going to rain. 이렇게 됩니다. It's going to rain. 근거가 있는 확신.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 시제에 관련된 거는 요번 주 그래머지에서 아마 요번 주 그래머지랑 굉장히 많이 비교를 많이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마 요번 주가 will, would였기 때문에 이번 주 그래머지 복습 한번 하시면 요 시제 쪽은 정말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will로 쓰는 것도 나왔었어요. 그래머지의 will. 네, 네, 그래서 네, 공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역시나 눈앞에 이 노루가 사슴인가? 노루인가? 뭐죠? 네, 노루가 근데 하여튼 얘가 앞에 있어요. 눈앞에 있죠? 근거가 있어요. 확실해요. 그쵸? 눈앞에 근거가 있고 확실해요. 어떤 확신? 충돌할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 우리는 충돌할 거야 라고 할 때 영어로 하면 조심해. 우리는 충돌할 거야 를 영어로 하면 이거죠. Look out. We are going to crash. 이렇게 됩니다. We are going to crash. 여기서 we are going to crash 쓴 거는 얘가 있으니까. 눈앞에 보이잖아요. 바로 앞에 툭 튀어나왔으니까 we are going to crash.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 중요하고요. 이 진행형에서 뒤로 좀 더 빠졌기 때문에 진행형이면 확정이 됐던 거였는데 뒤로 빠지니까 확정되지 않은 의도, 목적, 결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는 난폭 운전을 한대요. 운전을 되게 험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 그 사람한테 차 빌려주면 그는 분명히 차 사고를 낼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가 난폭 운전을 한다는 거는 맞지만 그러니까 운전을 험하게 한다고 해서 꼭 충돌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약간 내피셜입니다. 내피셜. 근거가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는 난폭 운전자다.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는 난폭 운전자다. 그는 충돌할 거다. He's a terrible driver. He will crash it.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의 will은 이 말한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 그럴 거라고 이 사람이 이러니까 믿어서 예상하는 상황인 거예요. 예상.
추측하는 거. 추측하는 거. 그가 운전을 험하게 해. 그러니 나는 그 사람 충돌할 거라고 생각해. 이제 확신을 갖고 자기 그렇게 믿고 그냥 추측하고 예상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추측 예상의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we are going to crash로 가야 돼요. 이 to crash로 우리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 to crash 미래로 가는 요 상황에 지금 금방 맞닿아져 있는 거니까 we are going to crash. 눈앞에, 내 눈앞에 딱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이 사람이 난폭 운전자가 맞지만 너 차로 충돌을 일으킬 거라, 너 차로 사고를 낼 거라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he's a terrible driver. He will crash i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will be going to 뭐 이거를 저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썼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은 will 쓰고 한 번은 going to 쓰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잘못 썼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완료 시제인데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가 조금 중요해서 현재 진행 시제. 그러니까 현재 진행 시제 다시 설명드리면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지금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잠정적인 현상. 요거는 지금 현재에서 가까운 미래에 확정된 거. 그런데 그 현재 진행형 뒤에 투부정사를 써서 비고잉 투가 써지면 그 확정된 미래에서 살짝 뒤로 빠졌으니까 확정되지 않은 미래 이렇게 되는 거고, 근거가 있는 확신, 근거가 있는 예상, 근거가 있는 추측이라고 생각하면 will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는 이제 과거, 현재가 연관된 사건이나 행동을 나타내고, 요거는 네,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요걸 보면 우선은 현재 완료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이렇게 덮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음, 우선 그냥 먼저 이 예를 먼저 보면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 과거에 부러진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근데 지금 휴가를 갈 수 없대요. 그러니까는 다리가 부러진 게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리가 부러진 게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다리가 부러져 있기 때문에 휴가를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현재 완료 형태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요거를 먼저 해보면 나는 휴가 갈 수 없다를 영어로 하면 나는 휴가 갈 수 없다. I can go on holiday because I have broken my leg.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보통 have라는 동사 그동안에 이제 쭉 공부를 해오셔서 아시겠지만 have라는 동사는 가지다라는 뜻이잖아요. 가지다라는 동사. 그래서 이 have라는 동사는 그 의미가 되게 셉니다. 이게 세다라는 의미는 그 뒤에 나오는 단어를 끌어들이는 이 힘이 굉장히 센 동사예요. have라는 동사가. 그래서 항상 이 뒤에 있는 동사를 이렇게, 아니, 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have 뒤에 나오는 명사, 그거 이제 목적어고 이렇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에서 여기를 쭉 보면 얘를 가지다라고 해서 이 have 뒤에 있는 거를 끌어온다라는 시각으로 요거를 본다면 얘가 지금 현재잖아요. 현재 내가 과거에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have have라는 동사가 요 뒤에 나오는 요거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have가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이 부러진 요거가 현재 내가 얘를 가지고 있다. have라는 동사가 현재형 have 동사가 뒤에 나오는 브로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연관된 거다. 이렇게 됩니다. 혹시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이거는 앞으로 쭉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해는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다시 have라는 동사는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연필이 있을 때 이 연필을 가지다라고 하면 제가 이 손을 띄지 않는 순간까지는 이 연필이 계속 가질 거고 나의 이 가지다라는 이 동작이 닿는 요것이 목적어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는 사물이나 사람이어야 돼서 얘가 이제 명사가 되는 거잖아요. have는 이렇게 이 뒤에 나오는 단어를 굉장히 움켜쥐는 그런 동사여서 이 브로큰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다 과거에 부러진 다리를 현재에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다리가 부러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 한번 다시 요거 해보겠습니다. 나는 여행을 했어요. 미국을 나는 미국을 많이 여행했어. 그러면은 이거를 영어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여행을, 미국 여행을 많이 했어. I have traveled in America a lot. 이렇게 됩니다. I've traveled in America a lot. 이렇게 되고요. 음, 혹시 아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we are traveling around France. 여기는 traveled in America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뭐 around를 쓰든 in을 쓰든 아예 안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I've traveled in America a lot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여행을 했다는 이 과거의 사실이 have 현재의 내가 지금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에 했던 이 동작이 현재에도 연관되어 있다. 현재까지 이렇게 덮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때면 이제 현재 완료 형태를 쓰는 거고요. 사실 현재 완료를 쓰는 거랑 과거형이랑 이제 비교가 많이 되는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으면 과거형으로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뭐 과거의 일이 현재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과거에 내가 한 행동이 현재를 보여준다, 뭐 연관이 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연관이 안 될 수는 없어서 그럼 모든 시제를 다 현재 완료로 써야 되냐? 그 모든 시제를 현재 완료로 쓸 수도 있겠지만 과거용을 많이 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말하는 사람이 주관적 판단입니다. 너 왜 이거를 과거용으로 썼어? 라고 누군가 그렇게 딱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내가 판단해서 쓰는 거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런 글을 봤다면 판단을 하는 거죠. 요거 보면 나는 손가락을 베었다예요. 그러면 손가락을 벤 것이 지금 나한테 계속 있는 거. 과거에 내가 손가락을 뱄는데 그것이 지금 나한테도 있는 거. 그럴 때 현재 완료 형태를 써준다. I have cut my finger. 이렇게 되죠. cut이라는 과거의 그 상태가 지금 have. 현재형에도 현재. 얘가 현재형 have잖아요. 과거에 다쳤, 과거에 컷, 과거에 다쳤던 그것이 지금에도 나한테 있다. 일 때는 have cut, 현재 완료. 이렇게 됩니다. I have cut my finger.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나는 그것을 거의 다 읽었어. 나는 거의 다 읽었다. 그러면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읽어온 거기 때문에 현재 완료 형태로 써야 되고,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면 I've read most of them. 그 다음에 너 읽어봤니? Have you read this one? 이렇게 되죠. 자, 요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네, 요거. 나는 오전 내내 아팠다예요. 오전 내내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오전 내내 두루 이렇게 현재와 이렇게 연결돼서 현재를 이렇게 덮어서 이제 아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도 역시나 영어 현재 완료 형태로 해서 문장을 만들면 I have been sick all the morning 이렇게 됩니다. I have been sick all the morning. 요거는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예예요. 자, 요것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I have been sick all the morning. 요것도 be sick, 아팠다라는 그 과거의 상태가 지금 have, 지금도 내가 그 상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는 이 현재 완료가 만약에 좀 어렵다 그러면은 요 구조로 다시 딱 정리를 하시면 돼요. 과거에 일했던 것을 해부한다, 갖는다, 아직 나에게 있다, 현재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만난 적 있는 게 확실해요. 그러면 나는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적이 있다. 이거죠. 그럼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면 I'm sure we've met before. 이렇게 되죠. I'm sure we've met before.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는 현재까지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행동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거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all the morning 그리고 이렇게 before라는 어떤 기간을 나타내거나 어떤 그런 표시를 해주는 이런 부사들과 같이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그래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아니에요. 이것도 보면 이걸 보면 나는 점심시간 이후로 편지 5통을 썼다예요. 그러면 점심시간부터 지금까지 써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편지를 쓰다라는 그 동작을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서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썼다 편지 5통. 점심시간 이후로. 그쵸? I've written 5 letters since lunchtime. 이렇게 됩니다. I've written 5 letters since lunchtime. 이 쓰다라는 과거의 한 행동을 지금도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have를 꼭 가지다가 아니라 뭐 있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have 동사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는 그를 몇 년 동안 알고 있어 라는 거예요. 이 알다라는 내가 과거에 어느 시점에 이 사람을 알게 됐고 그것이 현재에도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알다라는 그것이. 그럼 이거를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면 나는 알고 있다. 그를 몇 년 동안 문장으로 만들면 I've known him 이거 for years 이렇게 되죠. I've known him for years.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는 내가 어떤 그 동작에 대해서 딱 생각을 했을 때 그 동작을 지금 내가 아직도 나에게 있는 거 have라면 have PP 형태로 이제 써주시면 되고 그 동작을 딱 생각했는데 지금 나를 딱 봤을 때 아니네 그러면 그냥 과거용으로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다리를 다쳤어요. 그런데 과거에 다친 다리가 지금도 나에게 있어요. 그럼 얘는 현재 완료로 써야 되겠죠. 그 얘를 영어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과거에 다친 다리가 지금도 있다. 그에게. 그런 뉘앙스로 하면 he has hurt his leg 이렇게 되죠. 과거에 다쳤던 hurt가 has한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깔끔하게 이해를 하실 것 같으네요. 제가 이렇게 말해보니까. 그다음에 요거 해볼게요. 그녀가 지난주에 다리 다쳤는데 지금 멀쩡한 것 같죠?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제가 그냥 살짝 사담을 얘기하면 요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거 혹시나 몸이 뻐근하거나 이렇게 발바닥이 아프거나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요거를 한 5분씩만 해주시면 진짜 뭐 파스 그런 거 필요 없이 진짜 좋아요. 꼭 이거 네, 이거 사시면 좋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2리터짜리 페트병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걸로 발바닥 이렇게 문지르시면은 발바닥 아프고 그게 이제 딱 사라지더라고요. 자, 이거는 보면 지금 지난주에 다리를 다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친 다리가 지금 이 사람한테 없어요. 그거는 have를 빼면 되죠.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지난주에 그녀가 다리 다쳤다. 근데 지금 보니까 다친 다리가 없어요. She hurt his leg last year. 이렇게 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그 행동, 그 상태가 지금 내가 딱 봤을 때 해보면 현재 완료. 지금 없으면은 과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 설명이 가장 명확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자, 현재 완료 진행 시제는 어떤 상황이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그 위에도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요. 자, 아까 제가 왜 진행이라는 것 자체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를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까운 미래. 그렇지만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나는 것, 그 시작점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딱 내 눈앞에 보이는 거에서 바로 앞에까지. 얘는 have been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그것이 현재에도 있는데 가까운 미래까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과, 비가 과거에 내렸는데 지금도 비가 내리는데 가까운 미래까지 내리는 상황이면은 이제 현재 완료 진행을 쓰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진행형의 뉘앙스를 이해를 하시고 현재 완료를 이해를 하셨다면 이 현재 완료 진행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 현재에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면 현재 완료. 그런데 얘가 진행형이니까 그 상태가 가까운 미래까지 적용이 되는 거.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어 라는 말을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비가 바로 가까운 미래까지도 내릴 거라는 거죠. 얘를 현재 완료 진행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It has been raining all day. 이렇게 됩니다. It's been raining all day. 그래서 얘를 딱 보면 그냥 단순하게 지금 과거에서부터 우리 예전에 이제 뭐 맨투맨이나 성문 종합 영어로 영어 공부할 때 이제 우리 이렇게 접근했었던 것 같아요. 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중이다. 와, 이렇게 뭐 했는데 사실은 더 숨은 뜻은 그리고 당분간도 비가 내릴 거다라는 뉘앙스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얘도 나는 1월부터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이 10월 달이고 1월이에요. 그럼 과거죠. 과거에 일을 했던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면 그것이 계속 동작으로 움직이니까 가까운 미래까지도 일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약간의 미래의 뉘앙스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럼 얘를 영어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I have been work, doing. I have been doing a new job since Januar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조금 미래까지도 분명히 한다. 그런 뉘앙스로 I've been doing a new job since January. 이렇게 됩니다. 과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현재가 가장 어렵고 이 현재 시제에 나오는 내용들만 이해를 하신다면 제 생각인데 그래머지에서 현재 시제를 이해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제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과거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 조동사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과거 시제는 뭐 과거에 일어난 일, 사건, 뭐 특정한 과거 시간에 진행 중인 거, 진행 시제, 그리고 역시나 짧고 일시적이죠. 잠정적인 거. 근데 그것이 과거였던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과거 시제와 함께 쓸 때 과거 진행 시제가 배경이 된다.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그는 어젯밤에 창문을 깼어요. 근데 창문을 깼는데 지금 딱 보니까 깨진 창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쵸? 이미 끝났어요. 현재까지 현재의 해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깔끔하게 과거로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He broke a window last night. 이거죠. 그가 어젯밤에 유리창 깼어. 딱 끝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요거를 has broken 그러면 그 깨진 유리창을 아직도 그가 가지고 있다. 즉 깨진 유리창이 아직 깨진 상태로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경찰은 속도 위반으로 나를 세웠다. 그냥 과거에 일어났다. 끝. 그거예요. 현재 아니다. 과거 끝. 거기에서 끝난 거. 자, 그러면 경찰은 세웠다 나를. 여기까지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은 세웠다 나를. The police 세웠다 나를. Stopped me 속도 위반으로. 속도 위반 때문에 어떤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가 나와서 the police stopped me for speeding. 이렇게 됩니다. The police stopped me for speeding. Police. 자, 그 다음에 나는 며칠 전에 시내에서 그녀를 봤다. 땡. 봤어. 끝이에요. 그러면 얘도 그냥 단순한 과거. 이걸 문장을 만들면 나는 봤다 그녀를 시내에서 며칠 전에 영어로 만들면 문장을 만들어 보면 나는 봤다 그녀를 시내에서 며칠 전에 I saw her in town a few days ago. 이렇게 되죠. I saw her in town a few days ago.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예요. 얘를 문장을 하면 나는 아니다, 안 했다, 없다,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잘못한 걸 하지 않았다. 이걸 영어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해보시면 I didn't do anything wrong 이렇게 되죠. I didn't do anything wrong.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I didn't do anything wrong.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휴가 때 날씨 좋았어예요. 그러면은 좋았니? 날씨가 좋았니? 과거에 좋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얘기할까요? 날씨가 좋았니? 휴가 때, 너가 휴가일 때. 그러니까 이거를 문장을 만들면 Was the weather good
여기죠? Was the weather good? 그 다음에 when you were on vacation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과거 시제는 단순 과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Was the weather good when you're 네,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과거 진행 시제는 특정한 과거 시간에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일을 나타낸다. 특히 짧고 일시적인 행동. 요게 이제 핵심이고 요거는 사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 난 뉴욕에 살고 있었다. 작년 이맘때라는 그 짧은 작년 이맘때라는 그 시점에 뉴욕에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작년 이맘때는 좀 어려울 거고 요걸 한번 해볼게요. 난 뉴욕에 살고 있었다. 과거 진행으로 I was living in New York. 작년이니까 last year. 이맘때니까 this time 이렇게 됩니다. This time last year I was living in New York. 이렇게 되고 우리말로는 작년 이맘때 작년이 크고 작년이라는 그 긴 기간의 이맘때인데 영어는 이맘때 작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영어는 작은 데에서 넓은 걸로 갑니다. 작은 데에서 넓은 걸로.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주소 쓸 때 우리는 뭐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이렇게 되는데 뭐 몇 번, 몇 호, 무슨 아파트, 몇 호,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주소를 쓸 때는 몇 호, 무슨 아파트, 무슨 동, 무슨 구, 서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의 작년, 작은 포인트에서 in last year, 전치사 in, 넓은 걸로 갑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영어적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포인트, 시간, 이렇게 점을 찍는 듯한 시간에서 넓게 퍼지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간다라는 거.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This time last year, I was living in New York. 자, 그때 나는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있었다. 그때, 그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때 여행하고 있었다니까 이거를 이제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여행하고 있었다.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있었다. At that time, I was traveling to Africa. 이렇게 되죠. 이번엔 traveling 뒤에 to가 나왔어요. 아까는 around 나오더니 좀 아까는 또 in 나오더니 지금 또 to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 진행 시제는 특정한 과거 시간에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일을 나타내고 이거 했구나. 자, 그가 도착했을 때 그때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럼 이거를 영어로 하면 그가 도착했을 때 과거 when he arrived we were having dinner 이렇게 됩니다. When he arrived we were having dinner.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그가 도착했을 때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가 도착했을 때 우리가 먹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어떤 뉘앙스냐면 그가 도착했을 때 우리가 먹은 거예요. 즉 그가 도착하고 우리가 저녁을 먹은 거죠. 좀 다릅니다. 이거는 그가 도착했을 때 그 시점에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 중이었던 거고요. 얘는 그가 도착하고 우리가 밥을 먹은 거예요. 얘를 영어로 하면 이때는 아이고, 네, 이거죠. When he arrived, we had dinner. 이렇게 됩니다. When he arrived, we had dinner. 그가 도착하고 우리는 밥을 먹었다. 이거예요. 도착하고 나서 밥을 먹었다. 이제 그런 거. 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와 함께 쓰일 때 과거 진행 시제가 배경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내가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동안 전화가 울렸어요. 그러면은 동안 내가 넷플릭스를 보는 동안 그 상황에 전화가 울린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과거 진행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거를. 얘가 배경이 되니까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동안 그 상황에서 전화가 울린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먼저 영어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가 울렸다. 뭐 하는 동안? 내가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동안. 과거 진행으로 써주면 The phone rang while I was watching Netflix.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문장 읽어보실까요? The phone rang while I was watching Netflix. 자, 그 다음에 요리를 하다가 손을 대었다. 그럼 이것도 저녁을 요리하는 그 상황에서 손을 댄 거잖아요. 저녁을 요리하는 그 배경에서 손을 댄 거기 때문에 저녁을 요리하다가를 과거 진행형으로 써주고 얘를 과거 시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얘를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손을 대었다부터. 그럼 나는 대었다 내 손을 저녁 요리하다가 그걸 문장을 만들면 나는 대었다 내 손을 I burned my hand while I was cooking dinner.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I burned my hand while I was cooking dinner.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정원에서 일하던 상황에서 허리를 다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정원에서 일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과거 진행형으로 써주고 얘를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하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허리 다쳤다. 정원에서 일하다가 얘는 While I was walking in the garden, I hurt my back인데요. 이거 뒤로 요거 while I was walking in the garden을 뒤로 보내면 안 돼요? 보내도 되세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내가 이 상황을 먼저 얘기하고 싶으면 얘가 앞에 나오는 거고 내가 손 다친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요걸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손 왜 그래? 그러면 나 요리하다가 다쳤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 손 다쳤어 요리하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과거 완료 시제는 과거보다 먼저 혹은 그 이전에 일어난 사실이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집에 가고 없었다. 내가 과거에 도착했어. 근데 이미 집에 가고 없었다니까 얘를 영어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When I arrived,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가버렸죠. He had already gone hom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 과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요거 배경을 과거 진행으로 써준다. 요 정도지.